안녕하세요. 수수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인간관계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또 잘 대처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요. 좀 나르시시스트신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을 만났고, 굉장히 이제 본인을 좀 꾸미고, 좀 허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엄청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은 사실 굉장히 다른 성향의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에서 이제 만날 때는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연령대도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접점이 별로 없는 그런 분에 속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나이가 좀 어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처음부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됐고,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네, 그룹이 아니라 계속 가는 그룹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갈등도 싫어하고, 또 웬만한 거는 그냥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그냥 맞추는 게 제가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뭐 괜찮은 것들은 조금 네, 이렇게 따라가고 맞추는 것이 훨씬 편한 성향인데, 리더다 보니까 그분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분의 뜻대로 계속 가는 거를 제가 어쨌든 총대를 메고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의 뭐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조금 단호한 것도 좀 얘기도 했고, 또 그분의 의견에 반대 의견도 좀 내보고. 네, 근데 그게 뭐 적극적으로 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는 일단 나이도 너무 어리고 사람이 이제 좀 순둥순둥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만하고, 뭐 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얘는 그냥 내가 뭐 허수아비 리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지만, 뭐 그런 미묘한 것들에 뭐 다 신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몇 개월을 굉장히 버텼어요. 아무한테도 이제 그런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약간 오만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다른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특별히 안 좋게 끝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좀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뭐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좀 이렇게 네, 수더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지냈었는데, 이분은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자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 굉장히 조급하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말 실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버럭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걸 다이렉트로 말하는, 정말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거 없이, 근데 그 솔직함을 본인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조금 뭐 그분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한데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앞에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딱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착한 척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이제 이분은 강자에게 굉장히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저를 약자로 생각하고 그냥 이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 실수한 거는 이제 단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개인톡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또 이제 그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했었는데 선을 넘은 거예요. 너무 넘고, 그래서 책임감을 운운하기 시작하고 리더 자격에 대해서 운운하고 자꾸 다른 리더랑 비교도 하게 되고, 저도 기분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표현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리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약간 조롱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카톡은 남잖아요, 사실. 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사실 웬만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보통 쓰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그냥 이 생각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이거를 한번 필터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급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욕처럼 네, 그런 것들을 막 보냈고, 뭐 싸가지 없다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뭐 고소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뭐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싸울 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무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혼자만 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리더,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지만 그 위에 리더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1년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또 이분을 제가 좋게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이 저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다른 그 리더분도 굉장히 저보다 더 이제 우리를 관리하는 리더분도 심각함을 느끼시고, 또 뭐 저를 위로도 해주시고 또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데, 근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그룹, 이분을 모르는 또 저하고 이제 그 멘토 관계이신 분에게 이제 한두 분, 두세 분에게 뭐 여쭤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를 보호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그룹을 그 사람을 이제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분은 이제 걱정도 하시지만 제가 그거를 조금 그분을 무조건 가해자, 난 피해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이제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조금 그분을 품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저는 그분을 신뢰를 하거든요. 그분의 말에 이제 이분도 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분의 어떤 모습이 상반되면서도 뭔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고, 또 내 그릇이 이제 요만큼, 조금 넓어졌다고 해도 요만큼인데, 이제 그분이 왔을 때 내가 이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가지면 어떠냐. 내가 좀 더 그릇이 넓어지고, 그렇게 힘든 분조차도 내가 그냥 내치지 않고 조금 더 버티면서, 네, 조금 이제 다른 방법들을 좀 사용하면서 관계를, 네, 또 저의 연약한 부분, 또 제 안에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 마음도 처음에는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그분의 말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고 그냥 편한 분들만 만나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내도 되죠. 에너지 많이 안 뺏기면서.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저도 조금 더 변화를, 좀 저 자신에게도 변화를 허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이제 거리 두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제가 푸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신도 없어요. 제가 그 정도 그릇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더 배웠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들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저도 좀 다르게 느낀 거는요.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되게 어떤 부분이 여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이 정말 수차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이분하고 대항한다고 하죠. 맞서는 그 상대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위축도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 버틸수록 저한테 굉장히 버티는 힘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좀 놀라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내면에 좀 단단함도 있고 강인함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부르르 떨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의 그런 방식이 안 먹히는, 왜냐면 굉장히 이제 결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끝까지 내가 이제 이분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 단호함과 이제 그 딱 버티는 힘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시간 통해서 이분도 나름의 좀 뭔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 저는 더 많이 배웠죠.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저기 좀 열어놓은 게요. 그분이 이제 가실 확률이 좀 큰데, 남겠다고 하면 그분이 나한테 이제 무례하게 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할 때 충분히 저는 용서를 당연히 하고 싶고요. 물론 힘들지만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그냥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확 이렇게 제가
내몰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게 좀 보내드리고 싶다. 물론 나랑은 결이 안 맞고 내가 뭐 그분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뭐 못 갔더라도 그분 자체도 전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시작점이 또 제가 된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지금 뭐 아빠 일로도 많이 힘들지만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조금 담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